안녕하세요. 오늘은 x분의 a의 그래프, 즉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6쪽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알아보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비례 관계란 두양 x, 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 둘 사이는 반비례 관계다 라고 배웠습니다. 2번 y가 x에 반비례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식으로 y는 x분의 a다.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인 반비례 관계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로 y는 x분의 6의 반비례 관계를 갖는 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x의 값에 따른 y의 값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식에 대입했을 때 x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비례 관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하여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은 요 점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 6. 자, 우리는 여기 x의 값에다가 0을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없죠.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0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점, 이 좌표축에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 3, 3, 2, 6, 1 이렇게 8개의 점을 찍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형태가 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또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식의 그래프를 나타내어라 했을 때 x의 값에 대한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x의 값의 범위는 수 전체로 본다. 여기서 이 수는 유리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단 a는 0이 아니다. 우리 0으로 나누는 걸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사실은 존재하게 된다. 선생님이 점들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고 했죠? 선을 이룬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완성된 형태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살펴보면요. 자, 선생님이 갖고 와 보는데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2개의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띈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자, x의 값의 범위가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 여기서는 0을 제외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겠네요. 자, 0으로 나누는 건 우리 수학에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에는 y는 x분의 a의 이 식에 따른 그래프는 두 좌표축에 이 두 좌표축이라 하면 x축과 y축을 의미하죠. x축과 y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양쪽에 그려졌기 때문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A의 값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값의 변화에 따른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격을 넓혔을 때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는 식에서 x의 값을 범위를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0을 제외한 수 전체라고 했으므로 간격을 점점 좁혀보겠습니다. 점점 좁히면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a 값이 1일 때 a의 값이 1일 때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점점 x축과 y축에 가까워지지만 실제로는 x축과 y축에 닿지는 않습니다. 가까워지기만 하고 양쪽에 한 쌍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엔 a가 2일 때를 살펴보고 3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간격이 원점으로부터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렇지만 양쪽에 생기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며 A값이 0보다 클 때에는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에서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값을 음수로 바꿔보겠습니다. A값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리고 점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가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지만 형태는 이번에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면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좌표축에 가까워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교과서 127쪽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 a는 0이 아닐 때 이 식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곡선이다. 옆에 부연적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좌표축에 접근하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부연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어떤 형태의 띠냐? 좌표축에 접근하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a의 값에 따라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 그래프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a가 0보다 크다일 때에는 항상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127쪽에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다음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곡선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처럼 점을 2개만 찍는다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점을 찍을수록 더 그래프의 형태가 매끄러운 곡선에 가까워지는데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x의 값에 a의 약수를 대입하면 여기 반비례 관계의 식은 y는 x분의 a, a가 0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식이기 때문에 x의 값에 a의 약수를 대입하면
y 값이 모두 정수가 되므로 편리함으로 우선 a의 약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y는 x분의 12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죠. 여기 12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1, 2, 3, 4, 6까지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는 12, 역시 점을 찍을 수 없네요. 그러면 2, 6, 3, 4, 4, 3, 6, 2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상을 적은 다음에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6, 3, 4, 4, 3, 6, 2를 지나는 여기 1, 4분면의 그래프이므로 여기를 지나면서 점점 내려오겠죠? 좌표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매끄러운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쪽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기 때문에 반대편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요 4개의 점만 그으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0이 아닌 수 전체이기 때문에 x의 값은 이렇게 연장을 해주셔서 그래프를 이렇게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6이므로 16이 약수인 x의 값이 1일 때 2, 4, 8, 16을 생각해서 우리가 순서상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는 1, 마이너스 16, 2일 때는 마이너스 8, 4일 때는 마이너스 4, 8일 때는 마이너스 2, 16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아하니까 1일 때 마이너스 16 찍을 수 없네요. 16일 때 마이너스 1, 16도 여기 없으므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점은 여기 제1, 4분면에서는 3개의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2를 찍어주신 다음에 매끄러운 곡선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그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음수일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8,2도 지나므로 여기 제2, 4분면에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8,2 점을 3개를 찍고 부드러운 매끄러운 곡선이 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지고 이 식을 찾을 때에는 그래프 위에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위에 점의 값을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1, 3,1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잡아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y는 x분의 a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에는 1, 3을 지남으로 x에다가 1, y에다가는 3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은 1분의 a다. 고로 a는 3이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 a 값을 구할 수 있었네요. 즉 저 식은 y는 x분의 3인 그래프입니다. 3,1도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맞게 구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위에 점을 찾아서 여기서는 이 점을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는 2, 한 칸이 2로 가네요. 2, 여기는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분의 a라는 식의 그래프인데 얘는 2, 마이너스 4를 지남으로 x의 값에 2, y의 값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는 2분의 a, 즉 a는 양변에 우리 2를 곱하여 a만 혼자 남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약분이 돼서 지워지죠. 즉 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 즉 값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는 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의 형태를 띈다 라고 배웠고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a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이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을 지난다? 제 1사분면과 제 3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a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제 2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교과서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인 126쪽에서 127쪽에 있는 문제 9번부터 11번 총 3문제와 대단원 문제 교과서 136쪽에 문제 9번과 11번 두 문제를 총 5문제를 풀고 채점한 사진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